47페이지입니다. 책 안 사왔어? 그냥 수학생이 수학 교재를 하는데 과 들으러 가라서 오늘은 같이 보세요. 네? 오늘은 같이 보시죠. 47페이지입니다. 태양계 형성인데 얘는 우리 별의 탄생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갑시다. 여러분. 태양계는 약 50억 년 전 우리 은하의 야생팔에서 충신성이 폭발하면서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간 원소들이 포함된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여 거기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여 수치시고 태양계가 형성 수음하니 자, 여러분들 태양계 성운이 수축한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 어제 그렇게 배웠던 것처럼 무슨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까?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얘가 결국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무슨 에너지의 형태로 바뀔 것이다?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될 것이고 이 녀석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암석을 녹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마그마를 형성한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밑에 봅시다. 여러분들 거기 첫 번째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거기 표 보고 가겠습니다. 태양계 성운 형성 봅시다. 어느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생긴 충격으로 안정한 상태에 있던 거대한 성운의 밀도가 불균일해졌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밀도 변화라는 얘기는 충격파에 의한 밀도 변화, 물리적 밀도 변화. 알겠습니까? 폭발 충격으로 인해서 한쪽으로 물질이 쏠려서 뭉쳐지면 밀도가 커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 성운에서 밀도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수축하면서 회전하여 동그라미 이 워딩을 좀 정리하고 갑시다. 회전하여 중심부로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용계를 연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태양계의 성운이 형성. 자, 두 번째 원시 태양과 원반 형성 봅시다.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중심부에서는 온도와 밀도가 높아져. 왜? 부피가 감소하니까. 원시 태양이 형성됩니다. 자,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회전 속도가 점차 빨라졌고 원시 태양이 주변부에 있는 물질은 퍼져나가 납작한 원시 원반을 형성했다. 거기 그림하고 여러분들이 잘 매칭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순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미행성체의 형성을 볼 거예요. 원시 태양은 중력 수축에 의해 온도가 더 높아졌고, 왜? 에너지가 밀집돼 버리니까. 자, 원시 원반을 이루고 있던 입자들은 중력에 의해서 미쳐. 여러분들 날아가야 아니라 중력에 의해서 중심부로 모이는데 모든 물질이 중심부로 모여들어서 태양이 만들어지는데 미쳐 돌아오지 못한 물질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성, 금성, 지구, 목성 뭐 등등등등 이런 녀석들이 안 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얘네들이 주위를 빙글빙글 즉 뭐를 한다? 금성을 한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서로 결합하여 충분한 미행성체를 형성해야 된다. 여기서 미라는 얘기는요, 작을 미자. 알겠습니까? 미세먼지라는 얘기. 자, 네 번째 원시 태양계 형성 봅시다. 원시 태양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 여기는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태양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시점에 별의 이름이 뭐였죠? 네 글자. 주로 이 계열에서 별이 일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네 글자 뭐라고 그랬어? 주석이래. 내가 힌트 다 드렸잖아요. 주로 이 계열 주결성. 뭐 이렇게 강력한 파워풀한 힌트를 줘야 하지. 주결성이라고 그렇습니다. 거기 태양에 동그라미 씌시고 돼지꼬리하고 코멘트 달아주세요. 주계열성. 그래서 태양은 주결성 단계에 있다.
자, 미행성체들은 서로 충돌하고 합쳐져서 원시 행성을 형성했고 점점 성장한다는 얘기겠죠. 미행성체와 원시 행성이 충돌하여 행성이 형성되었다. 즉, 최종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분지와 목토천해라는 행성으로 탈바꿈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밑에 지구 행성과 목성 행성의 형성이 나오는데 태양과 가까운 곳에는 암석 성분의 지구형 행성이, 먼 곳에는 기체 성분의 목성형 행성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밀도는 암석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는 무거운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구의 행성이 목성의 행성보다 크더라. 근데 거기 밑에 형성 과정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버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것까지 나와요 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안 나옵니다. 왜? 중학교 때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넥스트 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자, 지구의 형성과 생명체의 탄생 요것도 별표 시해드리면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역시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미행성체들이 충돌한다. 미행성체들이 충돌하여 원시 지구가 형성되었다. 근데 뭐야? 초기 시점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뭉쳐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지구, 현재의 지구만큼 크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차 성장한다라는 얘기죠. 자, 마그마의 바다 형성 이건 어렵지 않아요. 자, 주목. 자, 여기 잠깐만 볼게. 그럼 미행성체가 충돌한다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큰 해서 그러니까 뭐지? 운석 덩어리가 지구의 작은 지구이긴 하지만 중력에 의해서 이끌려서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지구에 쿵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충격파와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과거에 1940년대인가 미국인가 어딘가 아무튼 축구 경기장 하나 크기만한 해성이 운석이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타장. 그래서 그때 선생님 들은 사실인데 그 충격파가 지구 정 반대편까지 전해졌다. 어마어마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 발생된 에너지가 암석을 녹여버려요. 그래서 초기에는 지각이 형성되지 못합니다. 식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녹아있는 액체 상태의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했을 것이다. 자, 해봅시다. 미행성체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열에 의해 뜨거운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었다. 자, 그러면 멘틀과 팩의 형성인데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사전식으로 좀 해석하고 갈게요. 중학교 때 우리 뭘 배웠느냐? 자, 지구의 내부 구조를 배우면서 맨 껍데기에 지각이 있고 그 다음에 멘틀이 있고 그 다음에 핵이 있는데 이 핵에 분모들은 나눠지죠. 외핵, 그 다음에 내핵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느냐? 핵의 주성분은 철과 니켈로 되어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철과 니켈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금속 성분이 중심으로 모였다는 얘기겠죠. 왜요? 이건 상식적인 얘기죠. 무거운 것일수록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주로 철과 니켈로 되어 있는 건 핵이고요. 지각과 멘틀은요. 주로 SI, 규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뒤에 가면 이제 배우시겠지만 규산염 광물이라고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벼운 건 위에 떠 있고 무거운 건 중심부로 모여서 중심부는 핵이 되고 주변부는 멘틀이 됩니다. 그래서 멘틀과 핵으로 분리되어 형성되었다. 세 번째 내용 다시 한번 봅시다. 규소와 산소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은 위로 떠올라 멘틀을 형성하였고 철과 니켈 등의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질은 지구 중심부로 가라앉아 핵을 형성하였다. 마그마와 화산 활동에서 분출된 가스와 수증기 동그라미 시에입니다. 가스 동그라미 시고요, 수증기도 동그라미 시고요. 자, 이 가스와 수증기가 결국은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는데요. 가스와 수증기는 지구의 대기를 형성하였다. 자, 집중. 선생님 잠깐만 볼게. 그럼 이 가스의 주성분도 역시 수증기인데 수증기만 있는 게 아니라 먼지도 있어. 그러면 엄청난 가스가 지구를 전체적으로 뒤덮었는데 얘가 먼지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가?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누가? 이 먼지가 차단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전차적으로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겠죠. 그래서 다음 단계가 알겠어요? 봅시다. 다음 단계. 원시지각과 바다의 품 봅시다. 자, 미행성체의 층들이 감소하면서 그럼 당연히 에너지 발생량이 적어지겠죠? 지구의 표면이 냉각되어 단단한 원시지각이 형성됩니다. 기온이 하강하면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되어 비로 수만 년 동안 비로 내리면서 원시지각의 빈물이 모여서 원시바다가 형성됐다. 어렵진 않죠? 괜찮죠? 생명체의 탄생 봅시다. 지구가 형성되고 나서 수억 년이 지난 후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 출시해야 돼요. 자, 선생님, 육지에서부터 생명체가 탄생하면 안 됩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물어볼 수 있잖아. 궁금할 수 있잖아.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육지에서가 아니라 바다에서부터 시작됐느냐? 이거는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왜냐? 초기에 지구의 대기의 성분 중에는 산소가 없었어요. 그럼 산소가 없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자 여러분들 잠깐만 볼게. 산소라는 건 O2고요. 잘 봐요 여러분들. 세 분자의 O2가 두 분자의 O3를 형성할 때 여기에서 강력한 자외선을 흡수할 건데 이 강력한 자외선은 만들 수가 없겠죠. 왜요? 산소가 없는데.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강력한 자외선을 모두 다 온전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되게 재미난 건 뭐냐면요, 이 자외선은요 살균선이에요. 무슨 선이라고요? 살균선.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배우시겠지만 살균선. 그래서 뭡니까? 세포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 왜 그 여름철에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선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자외선에 내 피부를 노출합니다. 그럼 내 살이 새까맣게 변하죠.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의 상피 세포를 가지는 상피 조직이 태양으로부터 미처 사라지지 않는 자외선에 노출돼서 내 상피 조직의 일부를 죽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속도로에 가끔 가보면 휴게소에 물컵을 넣었는데 파란색으로 된 빛이 들어있는 곳에다 넣잖아. 맞습니까? 나중에라도 혹시 보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외선 살균기. 알겠습니까? 왜? 여러분들 고속도로 휴게소에 컵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스테인리스 컵이잖아. 맞지? 왜? 이거 다 재활용하려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런 저놈이 막 누군지 몰라도 아무튼 여러 사람을 거쳐간 컵일 건데 그래 안 그래? 그거 살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외선 살균기에다 넣어서 균을 죽여. 알겠습니까? 그래서 초기의 육지 환경은요 그대로 저 강한 자외선에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자외선이 통과하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해수욕장 갔을 때 선크림 바르잖아. 그냥 그래. 근데 여러분들 선크림 바르는데 종아리에다도 선크림 바릅니까? 안 발라요. 종아리에다는. 왜? 내가 물놀이 하러 간 거잖아. 그런데 이 종아리는 물속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물속까지 자외선이 침공을 못하니까 여기다 굳이 왜 선크림을 발라? 안 발라야 되지. 그냥. 됐습니까? 네. 그래서 초기의 생명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걸 봐야 된다? 바닷속에서 탄생. 알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많이 물어봅니다. 가끔 미친 척하고. 자, 따라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였고 진화하여 점차 다양한 생물들이 출현합니다. 자, 지구와 생명체의 구성 성분의 유래가 있는데요.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 자, 이거는 여러분들 별표 치셔야 돼요. 요거 물어보면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선생님이 갈무리 쳐줄 거예요. 지구의 생명체는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의 구성 비율이 높다. 즉 철과 니켈 같은 것들 주로 핵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여기는 줄치시고 별표 5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자,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자,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릴 건데. 보세요. 날 봐요, 날 봐요.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수소와 헬륨의 물질의 기원을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게 어디에서 유래됐느냐라는 걸 물어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줄을 치워놨던 별의 진화 과정에서 주로 형성된다 이렇게 표현할 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 가끔 많이 물어보시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다양한 원소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헬륨의 양에 비하면 매우 적은 양이지만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탐구자료창 역시 배우셔야 되고 학교 시험 문제에 많이 물어봅니다. 자, 넘버 1하고 넘버 2만 기억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는 넘버 1은 철이고요. 그 다음에 니켈일 것 같지만 산소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철산, 지철산 이렇게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생명체는 산탄이에요. 산탄. 넘버 1, 2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되셨어요,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오른쪽 내용 살짝 한번 살펴보고 갈 거예요. 제가 별표 칠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구와 생명체의 구성을 봅시다. 지구는 철산, 대부분 철은 내구와 외액에 있고 아까 설명드렸죠. 산소와 구수는 지각에 풍부하다. 생명체는 산탄, 탄소를 중심으로 결합하여 여러 화합물을 이루며 생명체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기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학교 때 배웠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보세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차피 뒤에 가면 또 배우겠지만 얘네들의 구성 원소는 기본적으로 C와 H와 O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C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탄소를 중심으로 한 화합물이다. 그래서 탄소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표현으로서 우리는 얘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고요. 유기물.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포도당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포도당의 화학식은 C6H12O6가 포도당의 화학식. 알겠습니까? 네.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 네. 왜 포도당의 이름이 포도당인 줄 아십니까? 포도처럼 생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는 씨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포도당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느냐? 우리 몸속에서 포도당을 습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어떻게? 먹는 거요? 내가 밥을 먹어서 소화시켜서 포도당을 빼내는 경우가 있어. 맞죠? 네. 근데 그 과정은 매우 오래 걸리는 과정이죠. 네. 맞죠? 네. 근데 우리 몸에 포도당이 왜 필요하느냐?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힘이 딸려, 기력이 약해. 그러면 밥을 처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포도 한 2송이를 뜯어먹어. 왜? 포도는 소화시킬 필요가 없잖아. 네. 바로 에너지를 써먹을 수 있지. 그래서 공부하다가 지치면요, 엄마 포도? 그러면 포도 자기가 시켜. 샤인머스커트. 네? 샤인머스커트. 샤인머스도 넣어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병원에 갈 때 뭐 들고 갑니까? 돈이요. 돈 들고 가요? 환자 방문할 때, 병문안 갈 때, 포도 주스. 과일 바구니 또 휴지. 음료수 중에 레몬. 네? 알로에. 알로에. 뭐가 있어요? 알로에. 웰치스. 레몬. 우리 쉽게 들고 가잖아. 쉽게. 아, 쉽게. 쉽게. 여러분들 왜 쉽게를 들고 가는지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네.
파절시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환자는 기력이 딸릴 거 아니냐고. 네.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식혜가 먼저 왔대요. 혹시 밥다. 밥을 한 번 소화시켜 놓은 거야. 오. 밥을 한 번 소화시켜 놓은 거라고. 그래서 엿단위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환자한테 환자 식혜 드시고 힘내세요. 왜? 이미 한 번 소화시켜 놓은 거야. 그러니까 처먹고 힘내. 이거죠. 알겠습니까? 네. 기억하시고요. 재밌. 뭐요? 질문 뭐?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구와 생명체 구성의 성분의 유래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다음 페이지는 뭡니까? 자, 핵심 체크 먼저 풀어봅시다. 자, 태양계 형성 볼 거예요. 태양계 성분이 수축하여 중심부에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원시 원반에서 원시 행성. 자, 지구 행성, 목성 행성 봅시다.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는 주로 암석이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암석 성분의 지구의 행성. 먼 곳에는 기체 성분, 수소와 헬륨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목성의 행성이 형성됩니다. 세 번째, 지구의 형성과 생명체 탄생 봅시다. 미행성체가 충분하다면, 제가 분명히 강조 말씀드렸죠.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럼 미행성체의 충돌에 의해서 대규모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었고, 그 에너지가 암석 성분을 녹여서 제대로 얘기해도 마그마, 거꾸로 얘기해도 마그마.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합니다. 멘틀과 핵이 형성되고, 즉 분리되어 형성되고요. 원시지각과 바다를 형성하죠. 수증기 연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속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요. 지구와 생명체 구성 성분의 유래. 빅뱅 이후 우주 초기에 형성된 원소들과 태양계가 형성되기 이전에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되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 다양한 원소들이다. 빅뱅 이후 우주 초기에 생성된 건 수소죠. 그 다음에 탄소, 산소, 질소, 규소, 철과 마그네슘은, 자, 여기서 우리 기항에 나온 거 구분해서 복수하고 갑시다. 마지막 내용에서 탄소, 산소, 탄소, 산소, 질소까지는 일단 잘라봐요. 그러면 이거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과정에서 탄생되는 거죠. 내가 이거 분명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철과 마그네슘은 질량이 태양의 10배 정도의 별에서 생성되는 거에 진화가죠. 꼭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서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다는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적어놔 보세요. 자, 1번은 별표 쉬어야 됩니다. 학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봐요. 태양계 형성 과정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럼 맨 처음에 태양계 성운이 형성된다는 게 먼저 나와야 되죠. 라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용돌이 치듯이 회전하면서 중심부로 모여 완벽한 태양의 구성이 아닌 원시 태양이 형성되겠죠. 그럼 가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처 돌아오지 못한 물질들이 공전하면서 비행성체를 형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나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나서 원시 행성이 형성되었다. 다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 가, 나, 다. 2번 갑니다. 태양계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동그라미 옳지 않은 X랍니다. 초신성 폭발 잔해의 일부가 태양계 성으로 형성하였다. 빙고. 동그라미죠. 자, 미행성체의 충돌로 미행성체가 충돌하면 여러분들 성장해서 원시 행성이 되는 거지 원시 태양이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태양은 주기율성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태양은 수소하고 헬륨으로밖에 존재 안 해요. 어떻게 미행성체의 주성분인 철과 니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틀렸죠. 그래서 2번은 원시 행성이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X.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는 지구형 행성이 형성되는 거니까 X. 태양의 자전방향과 원시 행성의 공전 방향이 같다. 동그라미 치시고 일단 4번은 새끼별표 추가. 자, 여러분 집중. 날 봐요. 이거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 이게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데. 날 봐봐. 비 오는 날 내가 우산을 쓰고 있어. 네. 그럼 우산에 비가 떨어지겠죠. 네.
근데 내가 너무 심심해. 네. 그래서 우산을 내가 이렇게 돌려봤어. 네. 그럼 우산이 이렇게 돌아가죠. 네. 그럼 우산 끝살에서 물방울이 떨어진단 말이야. 네. 그러면 떨어지다가 물방울은 내가 돌린 것에 대한 관성, 물리학적 원리인 관성에 의해서 우산이 돌고 있는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즉 다시 말하면 태양이 자전하는 방향하고 행성들이 공전하는 방향은 같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인데요. 4번 밑에다가 쓰세요. 괄호 열고 5번 괄호 닫고 문제 추가 하나 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쓰세요. 태양 중심으로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은 대체로 일치한다. 대체로 일치. 자, 이게 O냐 X냐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냐. 자, 고개 들고 잠깐만 볼게요. 이건 너무나도 지극히 단순해. 날 봐봐요. 집중하시고. 자, 내가 우산 비 오는 날 우산에 슝 물리면 첫 번째 떨어져 나간 물방울이 이런 궤적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럼 두 번째 떨어져 나가는 물방울도 궤적이 오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물방울이 떨어져 나가서 도는 이 면이 공전궤도면이냐. 맞습니까? 이런 걸 공전궤도면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두 번째 떨어져 나간 물방울도 공전궤도면이 동일한 면을 향해서 갈 거 아니냐고. 네. 내가 우산을 이렇게 기울이고 돌리지 않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내용, 즉 5번에 선생님이 추가했던 내용은요. 동그라미. 알겠습니까? 네. 꼭 기억하시고요. 3번 갑시다. 원시 태양과 원시 원만의 일부를 나타낸 거래요. A는 태양으로부터 가깝네요. 그럼 얘는 지구형 행성이고요. B는 목성형 행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올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문제에 제시되었으니 점검을 하고 갑시다. 당연히 A보다 B 지점에서 물리량의 값이 더 작은 것을 찾아달래요. 꼬아놨네. 자, 그러면 A가 큰 것을 골라달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거는 개 쉬워졌습니다. 왜? 기억의 온도는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A가 더 클 거니까 기억은 맞겠죠. 자, B는 구성물질의 능는점은요. 자, B는 목성 행성이고 수소와 헬륨 기체로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A는 뭐예요? 암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내가 하나 물어볼게 얘들아.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가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거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하얀색 기체가 스멀스멀 올라와. 근데 거기에다가 뭔가를 뿅 집어넣다가 바로 끄집어 당기니까 꽝꽝 얼어있네. 액화질소죠. 액화질소는요, 여러분들 끓는 점이 거의 마이너스 180도씨 정도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액체들의 끓는 점이 그 정도인데 녹는 점은 오히려 더 훨씬 낮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두 번째, 이거를 또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녹는 점이 높을수록 고체 상태를 더 빨리 벗어날까? 녹는 점이 낮을수록 고체 상태를 더 빨리 벗어날까? 낮을수록. 그죠? 왜요? 내가 온도를 조금만 높여주면 액체로 바뀔 거 아니야. 녹는 점이 낮다라는 얘기. 그죠? 맞습니까? 네.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지구형 행성은 그러면 여러분들 암석 성분에 고체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녹는 점이 쉽게 녹는다는 얘기야? 쉽게 녹지 못한다는 얘기야? 쉽게 녹지 못한다는 얘기일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형 행성이 녹는 점이 높을 수밖에 없지. 수소와 헬륨은 기체니까 당연히 녹는 점은 낮을 수밖에 없고요. 됐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럼 니은도 맞죠? 자, 형성되는 행성의 평균 밀도. 자, 밀도는 무거운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체가 무거워요? 암석이 무거워요? 기체요. 기체가 무거워요? 와, 산소가 돌멩이보다 무겁구나. 야, 그럼 돌멩이가 산소 위에 떠 있어야 돼. 뭐 염료기야?
암석이 더 밀도가 크죠. 무거워서. 그러면 디귿도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인데 이 문제는 버려주시는 게 맞다. 자, 4번 문제 갑시다. 4번도 별표 쉬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순서는 중요하다. 자, 지구의 형성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알아랍니다. 맨 처음에 나와야 되는 건 미행성체의 충돌이니까 가가 나와야 되겠죠. 자, 미행성체가 충돌에 의해 발생한 엄청난 에너지가 암석 성분을 녹였다. 제대로 얘기해도 마그마, 거꾸로 얘기해도 마그마, 마그마의 바다 형성이 두 번째 마가 되겠죠. 자, 그래놓고 이 마그마가 식어야 됩니다. 식기 전에 액체 상태의 마그마의 성분 중에 무거운 건 중심부로 모여서 핵이 형성되고 가벼운 건 위에 떠서 멜트를 만드는 거니까 다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식어서 원시지각 형성이니까 라가 나와야 되겠죠. 집중 못하시는 분 두 분 계십니다. 이러면 제가 살짝 삐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생명체의 탄생이니까 나죠. 바다 속에서 탄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마, 다, 라, 나죠. 5번 갑니다. 지구의 형성 과정에서 오른 걸 동그라미 걸쳐놓은 건 X아래요.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하면서 철과 니켈 등의 물질이 가라앉아 중심부에 모이게 되고 얘네들이 핵을 형성하였다는 얘기죠. 지구 탄생 초기에는 대기의 주성분이 질소, 산소가 아니라 탄소. 주로 메테인 또는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그러면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인 상태는 현재의 상태가 되겠죠. 그럼 X. 원시바다가 형성된 이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감소했다. 왜일까요? 파도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녹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잠깐만. 이 내용 어디 있었어? 중요한 건데. 그럼 뒤에 나오는 거 아니야? 헐. 수업을 빼먹었네. 그럼 나중에 시험 대비 들어갈 때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까? 헐. 오케이. 미안합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고난이도 문제 해석해 드릴 때 추가적으로 해석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자, 3번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번에 3번은요. 바다가 형성된 이후에 파도에 의해서 기체 성분이 이산화탄소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 출현하였다. 왜? 자외선이 차단될 수 있었기 때문에 동그라미죠. 원시지구에서 지구로 진화하면서 질량은 거의 일정할 때 거짓말하지 마세요. 계속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증가해서 현재의 지구가 되었다는 게 X죠. 6번 갑니다. 다음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에 대한 설명이다. 바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랍니다.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많은 것은 철이죠. 네. 이 원소는 질량이 내가 분명히 강조했죠. 자, 내가 이거 중요하다고 분명히 강조했죠. 철까지 만들려면 태양의 10배입니까? 태양 정도입니까? 네. 그렇죠. 이거 중요하다니까. 내 옆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 중 가장 무거운 원소가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나오는 문제는 다 여러분들의 1차적 몫이고요. 저한테 우선 고난도 문제만 빼세요. 저한테 기대기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정리해보시고 저한테 와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이제 페이지 64페이지 갈 겁니다. 원소와 주기율인데요. 자, 참고로요, 지금부터 연습장 하나씩 연습장 필요 없고,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할게요. 페이지 65페이지 펴보세요. 자, 페이지 65페이지 펴시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네. 자, 영역을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 칼륨, 칼슘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린 다음에
요 위에는 아무것도 없죠? 네.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맞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 두 칸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자, 요 영역 빨리 그려주세요. 즉 다시 말하면 몇 번까지다? 20번. 20번까지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어요? 네. 오케이? 네. 있어. 빨리.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자, 그래놓고 애들 추가 작업이 있어. 그래놓고 애들 추가 작업이 있다고. 집중해. 얘네 둘이를 붙여.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 빨리. 붙이는 거야. 새로 보여요. 여기 요 빈 영역을 이렇게 갖다 붙이라고. 아, 네. 네. 무슨 의미지 이해가? 네. 아? 네. 자, 그럼 붙이면 여기가 1 세로줄, 2 세로줄,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되겠지? 네. 맞을까? 맞을까?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주기 라인이 4개 그려질 거야. 맞았어요? 맞아요.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4줄 될 거야. 맞았어요? 맞나? 네.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시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엄밀히 놓고 따지면 이 교재는 살짝 잘못 표기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잘못 표기된 거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선생님 잠깐만 지켜보세요. 이 책에는 하이드로젠 수소 이렇게 해놓고 원자번호를 좌측 상단에다 이렇게 표현해놨어. 맞아, 틀려? 빨리 확인해. 왼쪽 위에 숫자 1이라고 써있어 안 써있어? 있어요. 써있죠? 네. 자, 이거 잘못 표기된 거야. 아, 알겠습니까? 네. 지금부터 이 표를 그대로 나중에 집에 가서 이렇게 옮기는데 선생님이 하는 얘기 잘 들어요? 에이! 네. 표를 옮기는데 H라고 쓰고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좌측 하단에다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도 2번에 헬로 이런 식으로 다 바꿔주셔야 돼. 네. 집에 가서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네. 자, 세 번째 날가 네. 집중해. 일단 뭔지는 모르겠으나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까? 네. 뭔지는 모르겠으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네. 하지만 내가 왜 저 선생님이 왜 저렇게 하라고 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아 그래 선생님아 라고 해석이 될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요 숫자 1에다가 위에다가 다시 한번 표기하는 거예요. 1. 알겠습니까? 네. 요 숫자 2 위에다가 2. 요 숫자 13에다가 3. 십자 떼는 거예요. 네. 14 위에다가 4. 15 위에다가 5. 16 위에다가 6. 17 위에다가 7. 18 위에다가 빵. 이렇게 표기하는 거야. 네. 이따가 선생님이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이따가 요거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놔. 네. 알겠죠? 네. 자, 두 번째. 일단은 궁금해하지 마. 네. 내가 다시 얘기해. 궁금해하지 말라고. 시간이 지나면 왜 저 새끼가 저 지랄을 떨었는지 다 이해가 갈 거니. 네. 알겠습니까? 네. 집중해. 요 세로줄에다가 플러스 두 번째 라인에다가 2 플러스 세 번째 라인에다가 3 플러스 네 번째는 하지 마시고요. 다섯 번째도 하지 마시고요. 6자 위에다가 2 마이너스 7자 위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표기해 주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까? 네. 내가 궁금해하지 말라고 했어.
알겠어? 네. 질문도 하지 마. 그럼 아마 그럴 거야. 저 새끼 왜 저래? 궁금해하지 말고 질문도 하지 마. 왜? 아직 설명 안 했어. 거꾸로 갈 거야. 최종 결론부터 제시한 다음에 설명해서 이해시킬 거야. 알겠습니까? 네. 네. 오케이? 네.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놓은 요거는 이 영역에서 1등급을 아주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단 여기에서 선결 조건은 여러분들이 요 안에 들어있는 원소 기호를 가로줄 주기, 세로줄 족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들아, 알루미늄은 원자번호가 13번이야. 그러면 얘는 몇 줄기 몇 쪽이니 물어볼 수 있어.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야, 원자번호 1번에서부터 이 새끼야 20번까지 다 외워, 이 새끼야. 그러니까 어떻게 외웠냐면, 아, 1번에 수소, 아, 2번에 한륨, 아, 3번에 리튬, 4번에 베릴륨, 5번에 금소, 그 다음에 6번에 탄소, 그 다음에 7번에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와, 1번부터 20번까지 와, 외워. 그 당신들 헛공부하신 거예요. 당신들 헛공부하신 거라고. 이렇게 외우면 절대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선생님이 강조하는 대로 이걸로 세팅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화학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야만, 고개 들고 선생님 잠깐 보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폭풍적으로 쏟아부을 꿀팁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강조한 것처럼, 아, 나는 저 새끼 상관없어? 내가 나는 1번부터 20번까지만 외울래? 뭐 개뿔 굳이 이렇게 표 그려가지고 외울 필요가 뭐가 있어? 졸라 짜증나.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꿀팁을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야, 너 구구단 다 외웠니 안 외웠니? 저 구구단 다 못 외웠는데요. 그래? 자, 그럼 지금부터 박명식 이거 한번 풀어봐. 가능합니까? 아니요. 불가능하죠. 네. 구구단은 곱셈 또는 나눗셈 또는 방정식 또는 함수를 풀기 위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인 기초 중에 기초적인 언어 수단이에요. 즉 영어로 얘기하는 랭귀지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수학의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둔 기본 랭귀지를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방정식을 풀으라 할 거며 어떻게 그 사람한테 함수를 풀으라고 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못 풀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기율표를 내가 주기와 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무리요 나는 기름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성결 조건으로 해결해야 될 기본적 책무이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거 정도는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실질적으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왼쪽 페이지 갈 건데요. 왼쪽 페이지 갈 건데 갈 거예요. 갈 겁니다. 자, 왼쪽 페이지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갈게요.
원소와 주기율표 읽을 건 읽어보고 갑시다. 원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이런 거 묻지 않아요. 고등부 버전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 약 110가지이다. 이런 것도 안 물어봐요. 왜? 중학교 때, 2학년 때 주정식 물어보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의 물질은 다양한 원소에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해석하시고 가시면 되고요. 원소의 분류는 원소는 성질에 따라 크게 금속 원소 동그라미 치시고요. 비금속 원소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래서 금속 원소는 대부분 고체고요. 단수는 액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으나 그 밑에 빈 공간이 있으면 괄호 열고 불러드리는 대로 쓰세요. 괄호 열고 불러드리는 대로 쓰셔야 됩니다. 아이, 금속 원소 밑에 대부분 고체, 단수는 액체 나와 있는 빈 공간 밑에다가 괄호 열고 지금도 불러드리는 대로 쓰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수소를 제외한 쓰세요. 수소를 제외한 주기율표의 왼쪽 원소 쓰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수소를 제외한 왼쪽 원소. 자, 그리고 특징은요, 간단하게 그냥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대부분 특유의 광택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금은 광택이 있겠죠. 열을 잘 전달하고 왜 금속이니까 전기가 잘 통한다. 이거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웰브에서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한다. 이것도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그냥 이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구나. 어렵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자를 읽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여기다가 줄 치시고 세기열때 추가. 자, 볼게요. 이제 선생님이랑 궁금해하지 마시고 질문하지 마시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제가 다 해석해드릴 거고 이해시켜드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아직까지는 이해 전이야. 자, 봐봐요. 미친 척하고 이 잠깐만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플러스라고 썼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2 플러스라고 썼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3 플러스라고 썼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금속 원소에서 수소는 배제시키자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고 제가 분명히 추가했던 내용은 뭡니까?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있을수록 금속이라고 했습니까? 맞습니까? 네. 자, 근데 왼쪽으로 갈수록 금속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보고 넘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첫 번째 세로 줄에는 플러스라고 썼습니다. 양이온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세로 줄에는 2 플러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양이온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 세로 줄에는 3 플러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양이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드는 궁금한 생각은 뭡니까? 아씨, 어떤 때는 플러스고 어떤 때는 2 플러스고 어떤 때는 3 플러스야. 그럼 1은 뭐고 2는 뭐고 3은 뭐야? 졸라 궁금해.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까? 네.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그럴 것 같아요. 저 새끼 뭐야? 이렇게. 잘 들으세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네. 어차피 다 설명할 거니까. 네. 알겠습니까? 네. 자, 비금속 가겠습니다. 대부분 기체 또는 고체 이런 게 있구나. 단 브로민은 액체 이런 게 있구나. 금속은 광택이 있는데 아닐 비자 비금속이니까 광택이 없구나. 알겠다. 열을 잘 전달하지 않고 왜 금속이 아니니까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알겠다. 단 흑연은 제외, 예외. 그래서 시험제 안 나온다. 예외적 중하군요. 학교 시험 문제 주로 안 내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전자 여기다 줄 치셔야죠.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쉽다. 줄 치시고 새끼별 추가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기체 또는 고체 밑에 빈 공간에다가 괄호 열고 쓸 거예요. 괄호 열고 쓰세요. 주기율표의 오른쪽 쓰세요. 자, 그리고 집중. 날 봅시다. 주기율표의 오른쪽이 비금속 원소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머, 그러면 17이라는 라인에 마이너스는 왜 썼을까? 음이온이니까.
그러면 16이라는 위에 이 마이너스는 왜 썼을까? 음연이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졸라 궁금해져. 누구는 2고 누구는 1이에요. 그쵸? 내가 뭐라고 그랬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궁금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일단 네. 알겠습니까? 네. 아. 자, 주기율표 한번 읽어라 봅시다. 원소들이 원자번호 순서로 나열하고, 자, 이거 조금 더 설명할 거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하였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같은 세로줄까지만 주시고요. 이것도 궁금해하지 마세요. 왜? 다 해결해 드릴 거니까. 자, 주기율표에 가로지르고 1주기에서 7주기가 있다. 그런데 얘 중요하지 않아요. 주기율표의 세로줄 1쪽에서 18쪽까지가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는 주로 금속 원소, 아까 강조했던 거예요. 오른쪽에는 주로 비금속 원소가 있다. 그래놓고 다음 페이지가 있습니다. 65페이지 갈게요. 자, 여기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건데. 그래도 조금만 설명하고 갑시다. 집에 가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보세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비스텝의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네. 일단 알칼리 금속에 동그라미 치시고 돼지꼬리 하시고 쓰세요. 1쪽. 수소대의 1쪽. 자, 할로젠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돼지꼬리 하시고요. 17쪽. 자, 그래놓고 지금부터 책 덮으세요. 책 덮어요. 지금부터 책을 보는 건 여러분들한테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책 덮고 선생님이랑 놀아봅시다. 알겠습니까? 네. 고난도 개념을 지금부터 설명할 거니까 놀아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어떤 녀석이 센스팅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나도 책을 덮어. 그래, 형평성에 맞겠죠? 네. 자, 시작합니다. 누가 센스 있는지 한번 봐야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자, 다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자, 도, 토, 이 사이의 간격을 우리는 음악적 용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아? 무식하다. 무식반 소리. 뭐라고 불러? 네이버 가능한가요? 해봐. 검색할 수 있으면 해봐. 아, 참, 이거 사진부터 찍어놔. 네. 누구랑 누구 사이 핸드폰 화장실 보고 아, 빨리 갔다 오. 좋아, 네이버 찬스 간다. 네이버를 아니, 무식반 소리. 높은 도 사이 알칼리 칼라이까. 알칼리 금속 도와 사이에 네. 지문이 뭐였죠? 도와 네. 도 사이의 간격을 음악적 용어로 뭐라고 해요? 음기 음기 그거냐 아니야 힌트는 일자가 붙어야 돼. 일자가 들어가고 네. 자, 답은 네 글자고 첫 번째 글자가 1. 일자 태결 일천 사가. 도, 레, 미, 파, 일부터 솔, 음정. 라, 시, 도. 도레레미파솔라시 아카이. 사도 음정. 아 인터벌. 아니야 이걸로 시작하는 삼교. 일루 1 또는 한 땡땡땡. 한
일 또는 한이면 일단 무조건 수랑 관련된 거란 말이야. 1로 시작하는 거예요? 1 땡땡땡 또는 맨날 또 한 땡땡땡. 아, 일 하는 모르겠어. 한. 무식 빤스들. 저 한이랑 일로 시작하는 게 뭐지? 한이랑 일로 시작하는 이만 경고. 그리고 한일 무슨 알것 같은데.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시도 그럼 2 땡땡땡. 음주기? 주기음? 도레미파솔라시도 1 땡땡땡. 1, 레미파솔라시도 2 땡땡땡. 도레미파 솔라시도의 기원. 뭐라고요? 아니 스케일. 시간 다 잡으면 못 맞는데. 한 메이저 스케일. 가장조. 정답. 가장조. 옥타브. 1옥타브, 2옥타브. 그래. 아, 알고 있었어요. 아이 무식. 우리 알았어. 세 글자 아닌가요? 야 이 새끼야. 1 옥타브 2 옥타브. 그건 너무 집중해. 날 봐요. 그럼 봐. 왜 그러면 이름에 내 이름이 이게 옥타브냐? 집중해. 우리가 영어로 숫자를 쓸 때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쓰잖아, 그렇지? 네. 이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무슨 법이라고 불러? 네. 10법. 영어 20법. 영어에서 2, 0법. 아이씨, 새끼들 영어에 근본이 안 되는구만. 잠시만요. 내가 가끔 영어 원장님이랑 영어 선생님이랑 저쪽에서 담배 같이 피는데 내가 다 잃어버릴 거야 이 개놈 새끼들. 저희 쌤 담배 피세요? 내가 다 잃어버릴 거야. 마감하시는 분. 질문이 넘어. 질문 다시 한다. 1, 2, 3, 4, 5, 6,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읽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 불러? 20법. 아 근데 그건 그거야. 아라비아 숫자예요. 뭐지? 1, 2, 3, 4. 퍼스트, 세컨드 그거는 세컨 스트라이커. 그래, 퍼스트, 세컨드, 서드, 피프스. 순서. 근데 그 순서. 그건 또 그냥 무슨 수는 소리야? 뭐지? 1, 2, 3, 4, 5, 6, 7은 기수법이잖아. 그게 뭐예요? 아. 순서가 뭔데? 기수법. 그 다음에 퍼스트, 진리법. 세컨드, 서드 이거는 뭐야? 서수법인가? 아, 순서. 서수임은 알았는데 기수구나. 아이 그렇지 게임 같은 분들. 야 인마 우리나라도 인마 마찬가지잖아. 여기 봐봐. 네, 1, 2, 3, 4. 야 뭔가를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는 좀 의미부여로 해서 공부해.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잔상이 많이 남는 거야. 집중하시고 선생님 얘기 잘 들어. 맞아요. 당신들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니까 이 얘기는 반드시 꼭 해드릴 건데 잘 들어봐. 여러분들 중등과정에서 여러분들 몸에 배어있는 형태로 중학교 올라가면요 여러분들 폭망합니다. 진짜 이건 여러분들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 진짜 폭망해요. 내가 중학교 때 시험 대비했던 것처럼 막 즉흥적인 시험 대비 형태로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 정리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절대 우산이에요. 당신들 그럼 바닥 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특히 여러분들 수학 같은 경우는 과학,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는 절대평가지만 여러분들 수학은 상대평가예요. 그거 아시죠? 수학은 절대평가가 아니야 얘들아. 어려워요.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상황이라면 공부할 때 여러분들 신중하게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 즉 단순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내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잔상을 누가 더 얼마만큼 오랫동안 남겨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1등급이 판가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잔상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여러분들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하고 즉흥적으로 뭐 한 15일 정도 집중 대비해서 시험 봤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그게 오래 남을까요? 오래 안 남아요. 당신들이 내게 이건 진짜 명심하고 들어야 돼. 당신들이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어렵다라고 느껴지고 해석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중등 과정에서 중간 시험 보고 버리고 기말 시험 보고 버리고 중간 시험 보고 버리고 기말 시험 보고 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떻게 그렇게 즉흥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여러분들 잔상을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었을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여러분들 모든 과목의 공통성이 그거예요. 누가 얼마만큼 잔상을 오래 남길 것이냐. 그게 실질적인 자기의 정직한 실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내용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진짜. 보세요. 선생님의 수업의 패턴을 한번 잘 봐봐요. 저는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버리세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두 부류로 해석해 드리는 줄 아십니까? 제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건 학교 시험 문제 대반사로 나와요. 라고 얘기했던 것의 첫 번째 목적성은 어디에 있냐면, 고등학교 2학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과학 혹시 과탐에 입문할 때 유기적 연결점을 갖고 있는 걸 선생님은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해석한 내용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하고 철저하게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목 놓아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 왜 것 같아? 오랜 시간 동안 잔상으로서 당신들 머릿속, 즉 뇌 속에 꽂혀 있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야.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중간고사만 100점 맞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저는요, 거짓말 하나 못 되고요, 한 달도 안 걸려요. 못 나올 것 같죠? 나 여러분들한테 딱 한 달만 여러분들한테 시간 투자하면 당신들 중간고사 100점 그냥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계속 쭉 놀다가. 그렇게 되면요, 저는 사기꾼인 겁니다. 왜? 나 편하자고 애새끼들 불만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죠? 여러분들 강인한 사고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고등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안 느껴지시나요? 고등과정 만만치 않다라는 게 안 느껴지죠? 첫 번째, 영어는 어휘의 숫자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어휘의 난이도도 차원이 달라요. 그 느낌 오죠? 솔직히. 자, 수학은요? 장난 아니죠? 수학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막 함수 나오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학상 가면 막 뒤에 원방 나오죠. 그 다음에 유리함수 나오죠. 그 다음에 막 함수의 부등식의 영역 나오죠. 대가리 터집니다. 근데 솔직히 또 까놓고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원방을 제외하고는요, 여러분들이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1차 함수 다시 나오고요. 2차 함수 다시 나오는 거예요. 1차 방정식 다시 나오고요. 2차 방정식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배웠던 인수분해요. 다시 재활용해서 써놓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이 예를 들어 만약에 중등 과정이 철저하게 내 머릿속에 진한 잔상으로 남아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교 웃으면서 해요. 저는요, 여러분들 제 주관적 사고의 판단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 사고로 판단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지. 자, 국어 중학교 때까지는요, 엄청 쉽게 얘기를 합니다. 왜? 교과서 내 지문만 나와요.
교과서 내에 있는 지문만 나와. 그러니까 졸라 쉽지. 왜? 내가 학교 수업 시간에 본 지문이 교과서에 다 들어있는데 그걸 토대로 문제만 나와. 그러니까 왜 발가락으로 풀어도 국어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외부 지문 쓸 건데. 영어는 어떻게 할 거야? 영어도 외부 지문 쓸 건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외부 지문을 쓴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야? 내 교과서 내에 들어있는 어휘만 써먹지 않겠다라는 얘기야. 즉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야? 모의고사 지문도 끌고 오면 나는 모의고사 속에 들어있는 어휘도 연구해야 되는 거고, 또는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소설책에서 지문을 끌고 오면 나는 그 단어를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그 지문으로 시험 문제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한테는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까? 기제공된 정보에 한해서 공부를 하면요, 여러분들 폭망한다는 얘기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정성 들여서 해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성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혼내고 싶은 생각이 단 1도 없습니다. 왜? 나한테 배우겠다고 들어온 나의 인생도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내 새끼들인데 내가 왜 사랑하는 내 새끼들한테 화를 냅니까? 이거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목소리의 톤을 높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생각하는 사고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고등과정을 준비해달라는 얘기.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만 물어보자. 이제 재미난 얘기. 지나가는 고등학교 1학년 당신들하고 나이가 똑같은 녀석이 있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줘봐. 전국의 어느 지방이든 어디든 지나가는 예비 고등학교 1학년 애새끼를 딱 잡고, 야! 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전과목 1등급 맞고 싶으니 6등급 7등급 맞고 싶으니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어떤 아이는? 당연하죠.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1등급 맞고 싶죠. 질문하는 당신이 이상한 거죠. 이렇게 행동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생각을 해봐. 모든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다 공통적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나 1등급 맞아야지. 1등급 맞아야지. 엄마도 1등급 너 1등급 맞기 위해서 학원 보내는 거야. 다 우리들의 공동 목표는 다 1등급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 어떤 아이는 1등급 나오고 어떤 아이는 1등급 안 나와. 그게 기정사실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내가 1등급 맞아서 나는 좋은 대학교를 갈 거야 라고 아무리 생각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액션을 취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공부하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면 어렵게 공부하면 할수록 그 공부에다가 영혼을 심어달라는 거예요. 소울을. 그냥 엄마가 하면 가라니까. 수학 선생님이 통합과학 들어가라라고 얘기했으니까. 막연하게 고등과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게 소울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그게 소울이에요? 좀비. 그러지 않습니까? 타의적 권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인다는 건요, 그건 지극히 수동적인 태도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수동적인 태도를 갖고 고등학교를 임하는 아이들이 장판 까는 거예요. 이 양반들아. 여기서 장판 깐다는 건 등급 바닥에다 깔아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울을 심으세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
부르는 방법이 두 가지야. 그럼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까? 한 번쯤은 궁금해야죠. 그러면 1, 2, 3, 4, 5, 6, 7 기수법, 퍼스트, 세컨드, 서브 서술법. 안 그렇습니까? 근데 과학에서는요 한 가지 더 써요. 글이 써. 모노, 다이, 트라이,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옥타. 옥타. 그래서 옥타브가 붙는 거야. 그리스어로 8이라는 의미예요. 자,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8이지. 그러니까 모노, 다이, 트라이, 테트라, 펜타, 헥사, 헥타, 옥타. 그래서 이를 옥타브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A라는 아이는 도에서부터 도까지를 1옥타브라고 그냥 표면적으로 암기했다고 치보자고. 그리고 B라는 아이는 왜 얘가 네이밍이 옥타브라고 붙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번이라도 더 했다고 그러면 A라는 학생하고 B라는 학생 중에 누가 잔상이 오래 남을 수밖에 없냐는 얘기죠. 누가 잔상이 오래 남겠습니까? 진짜요? B죠. 해석하고 분석했으니까. 아, 여기서 말하는 옥타브라는 얘기는 그리스에서 8을 의미하는 거고, 내가 진정으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8이니까 아, 그래서 옥타브라는 네임이 붙었구나. 그럼 이 사람이 이 머릿속에서 이 개념이 사라질까요? 절대 안 사라져요. 네버, 결코. 그러면 선생님이 왜 이 도레미, 파, 솔, 라, 시도 이걸 왜 외쳐냈을까? 관계가 없어서, 관계가 없는 걸 그냥 웃기려고 1, 2, 3, 4, 5, 6, 7, 18. 그러면 모노, 다이, 트라이, 테트라, 펜타, 헥사, 헥타, 옥타 이거 가지고 오려고 붙인 거야. 근데 이미 이거는 당신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 올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왜 것 같아?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먼저 선행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당신들한테요 모든 중학교 2학년에 존재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은요 다 암기해야 돼. 다 암기해야 돼.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중학교 2학년 때요 이온 외우라고 하면 이렇게 외웁니다. 야, 염소이온은 CL-, 야, K 하려면 K 플러스, 야, CN은 E 플러스란다. 자, 지금 때려 외워라. 그럼 여러분들 이거 좀비 아니야? 좀비 아니냐고. 좀비 아니냐고. 선생님은요, 여러분들한테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좀비지. 중학교 2학년 때, CN은 왜 마이너스야? 그리고 또, 왜 우는 이 마이너스 이게 뭐야? 졸라 궁금해. 분명히 한 번쯤은 왜 대체 얘는 이 마이너스고 왜 얘는 마이너스야? 궁금해 하는데 그 순간만 그래. 왜? 왜일 것 같아? 이거 현 시점에서 빠르게 암기해서 내일 모레 치워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꼭 써먹어야지. 그러면 이거 있지 않니? 전날 또는 전전날 졸라 빡시게 외워가지고 중간고사 딱 보잖아. 그럼 다 맞춘다? 왜? 어제 그저께 외웠던 거. 맞아, 틀려? 맞지? 그래놓고 엄마 나 중간고사 100점이에요. 그래놓고 그게 자기 실력인 줄 알아? 그래놓고 주변에서 어머 너 100점 맞았니? 야 너 과학 잘하는구나. 개뿔 뭘 잘해? 중간고사 끝나고 일주일만 되면 사라질 건데 그게 공부 잘하는 거야? 안 그래? 아니 중간고사 끝나고 일주일만 되면 싹 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인절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통합과학 나오면 그때부터 또 재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재시작하는 거야. 그잖아. 그 솔직히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는 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왔던 데이터를 그대로 간직하고 고등학교에 올라왔으면 고등학교 과정의 문턱이 그렇게 높게 느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야? 누가 담을 거야? 그 실력을. 내가 담아? 참고로 여러분들 저 있잖아요. 책 없이도요. 모라상지 원교독 과목 다 사면 강의예요. 나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 수능 때문에 들어갔는데. 심지어 유튜브 시청자도 서울대 보내고. 어제 댓글 하나 또 와. 한양대 기계공학과인가? 전자공학과인가? 내 영상 보고 한양대 가가지고 이제 올해 졸업한다. 그때 너무 감사하다. 댓글 올라갔더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공부는요, 학생의 욕심이 결정하는 거야. 내 얘기가 틀리진 않잖아요. 맞아요. 당신들이 욕심 부려야 되는 거죠. 네.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 풀어.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문제 푸는 건 기본이죠. 제가요, 다른 거 혹시 제 개인적으로 추가 문제 좀 하나 더 세팅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배웠었지,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럼 다른 문제집에서는 어떤 패턴의 유형으로 나오는 거지? 한 번쯤 자기 자신 스스로가 정리 한번 해보고 그래놓고 이게 잘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뭐야? 당신들이 학원을 왜 선생님이랑 같이 통학하고 왜 공부해? 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라고 나한테 학원비 내고 온 거 아니었어? 그러면 당신들이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새로운 문제 추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풀어봤는데 선생님 이 문제에서 이 유형이 잘 안 풀려요. 선생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안 도와줘? 그럼 나는 꺼줘야 돼. 안 도와주면. 두 번째,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주잖아? 그럼 있잖아, 카톡으로 실시간 주고받을 수 있는 라이브 시스템이 다 돼 있어. 수직캠 있지, 메인 카메라 있지, 보조 카메라 있지, 서브 카메라 있지, 전자칠판 있지. 그러면 간단한 거 같은 경우는 보이스톡으로 연결 지어서 말로 설명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보이스톡으로 해결하고, 그걸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페이스톡으로 불러서 선생님 수직캠 띄워놓고 당신들이 보낸 질문 거기에서 캠에다 올려놓고 핸들링 해서 해결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어 지금도.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모르겠으나 당신들은 통합과학만큼은 있잖아. 나를 철저하게 활용해서 1등급 맞을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몰라. 소울이 중요하다는 걸 모른다고. 소울이 뭔데? 영혼이야. 내 머릿속에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영혼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소울을 위해서 나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이용할 거야 라는 뚝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혼이 없다라면 뭐야? 난 네가 주는 것만 처먹을게. 성공할 수 있을까? Never. 절대 성공 못해요. 그래놓고 서울 경기권 대학교로 가겠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새빨간 거짓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순간에서도요, 내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 해줄게. 내가 여러분들하고 수업함에 있어서 내가 굉장히 편하려고 마음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야 이거 다 적어놨니? 지금부터 다 외워. 몇 가지 샘플리 제시하고 다 외워. 그럼 난 끝. 내가 편하구나. 그죠? 그럼 당신들은 아무 말 못한다. 왜? 알려줬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요것에 미리 결론을 세팅해놓고 내가 궁금해하지 말라고 하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선생님이 하루 종일 읽어가지고 설명할 거야.
진도 안 나가. 이것만 설명할 거라고. 왜? 이것만 꽉 잡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고등학교 2학년 화학에 거짓말 조금 못해서 70%가 나와요. 주기율표라는 특성만 내 머릿속에 세팅되잖아? 그럼 고등학교 화학의 70%가 끝난다니까. 농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는 시간을 두고 투자할 거야. 왜 것 같아?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 섹터부터는 또 쉬운 게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쉬운 거에다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지 없죠.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놓고 쉬운 섹터 뚝뚝뚝뚝 가다가 마지막 통합과 원에서 또 한 번의 태백산맥이 나타나. 그게 누군 줄 알아? 역학이야. 역학.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WFS 그 다음에 운동에서 미치는 거죠. 국제 에너지 네. 뭐예요? 그거에 연관된 분이 또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1학기 탄탄하게 다지고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통합과학은 나한테 모든 걸 토스해. 그래서 선생님이 자주 했던 얘기가 뭐야? 험난한 길은 내가 걸을 테니 너희들은 꽃길만 걸어라.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명심해야 될 건 뭐야? 여러분들이 영혼을 싫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꽃길에 자갈이 뿌려질 거야.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별 의미 없는 얘기처럼 들리죠?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야. 왜 것 같아?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 시기가 고등학교 과정이야. 내 얘기가 틀리진 않잖아. 내가 3년 동안 죽어라 공부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메이저급 대학교 들어간다. 그럼 당신들의 인생은 진짜 꽃길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3년 동안 영혼 안 실어버리고 후룩 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개차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그 인생 누가 살아갈 거야? 당신들이 살아갈 거잖아. 그지? 안 그래?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당장 오늘 집에 가서요. 엄마,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엄마가 나 학원 보내줘서 나 공부시킬 건데 엄마가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 3년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졸업하는 시즌에 즉 마지막 결론 내는 시즌에 엄마가 나한테 원하는 게 대체 뭐예요? 물어봐봐. 그러면 거의 대부분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거의 똑같을 거야. 뭐라고? 너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의 소원이야. 여러분들 학원 보내서 여러분들한테 공부시키는 목적이 뭘 것 같습니까? 당신들 학원 보내놓고 학원비 투자해가지고 당신들이 성적 잘 나오고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데 들어가면 엄마가 바라는 게 혹시라도 이걸 것 같아? 아, 이 새끼들이 나중에 좋은데 취직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떼어가지고 나한테 얼마씩 바쳐가지고 내 인생의 노후를 이 새끼들이 나를 책임져 주겠지. 그 생각 드시고 여러분들 투자하는 걸까? 내보라고. 니네 이 새끼야 잘 먹고 잘 살아 이 새끼야. 그래서 그런 거야. 선생님이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는 데는요 단 한 가지야. 여러분들이 뭔가를 공부를 함에 있어서 고개 들고 낡아봐. 뭔가를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목적 설정을 하라고. 정확하게 목적 설정을 하라고요.
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내가 저 새끼가 하는 얘기처럼 내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영혼을 심어서 이 프로세스의 단계를 거치고 내가 목적하는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도 꾸며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마스터 플랜이 엉클어졌을 때 대안으로서 제시해야 될 플랜 A도 만들어 놓고 플랜 B도 만들어 놓고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고 나서 지금부터 스텝을 밟아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성공한다니까요. 농담일 것 같습니까? 선생님을 거쳐간 제자들이 몇 명인데 그 결과물을 안 봤을까? 내가 가르친 제자 중에 나이 최고 많은 애새끼들이 40대 중후반인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지 두 번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지나간 시간은요 극복 못해요. 즉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럼 당신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최종 결과물 깠을 때 못 돌려요. 못 돌립니다. 혹시라도 돌려봐야겠다고 생각한다면 1년 동안 개고생해야죠. 재수하면서. 안 그렇습니까? 내 얘기가 틀리진 않잖아요. 참고로 여러분들 내가 이 얘기는 하나 해드릴게. 재수하면 주로 기숙학원에 많이 가거든요. 기숙학원 들어가면요 한 달에 한 기본적으로 4,500원 깨져요. 한 달에 4,500원 깨져. 그러면 더럽게 잡아서 11월 달에 수능 친다고 치고 그럼 내가 1월 달에 딱 들어가서 쳐봐. 그럼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그러면 이 10개월이야. 10개월에 최소 비용 한 400 잡아봐봐. 그럼 여러분들 10개월에 깨지는 돈이 4천만 원이야 이 새끼들아. 부모님이 무슨 죄입니까 그게? 부모님이 무슨 죄입니까? 안 그래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그렇게 뒷바라지를 했는데 애새끼가 1년 또 한 번 도전한다네? 그럼 4천만 원 그냥 깨지는 거야. 부모님이 무슨 죄냐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단 일이라도 틀린 얘기가 있으면 나한테 딴지 보세요. 다 봐줄게. 그러니까 항상 어떤 과목이든 공부를 할 때 이게 왜 그러지? 왜 대체 이렇게 될까? 내가 단어를 외우는데 잘 안 외워진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나한테 맞는 방법이 뭐지? 국어에서 학원에서 국어 수업을 하는데 이런 장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해 들어가는 거다. 즉 다시 말하면 학원에서 수업했던 지문을 표피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 이 지문이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그래. 맞지? 그러면 그 내면의 내용을 더 집중해서 공부해야 돼. 이런 장르에서는 이런 형식을 토대로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거구나. 이걸 연구를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살아있는 공부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당신들은 신분이 학생이니까 주변의 모든 환경을 활용해야 되는 거야. 왜? 학생이라는 직업의 본분이 뭔 줄 아십니까? 외부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날 위해서 써먹으라는 게 학생 직업의 본분이에요. 이 양반들아. 그러니까 용서가 되잖아. 어떤 특정한 크게 잘못하지 않는 한. 안 그렇습니까?
성인이 똑같은 실수했는데 여러분들 당신은 어른이지? 에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 이 똥구멍으로 처먹었네 이렇게 얘기하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똑같은 형태의 실수를 했어.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에이 어렸을 때 다 그럴 수 있어. 그리고 학생 때는 다 그렇게 하면서 커 나가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해드리고 가잖아요. 맞아요. 맞죠? 네. 그게 당신들의 특혜인 거야. 그러니까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숙제를 했는데 틀린다. 이거 내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틀린다. 이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왜 가져? 난 틀리라고 학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거야. 내 얘기가 틀리냐고. 이런 새끼들이 있어. 숙제를 하는데 이거 틀리면 선생님 존나 욕할 텐데 찍어. 그리고 학원에 와서 7점을 맞았어. 그러면 학원 선생님 입장에서는 오 새끼 잘 풀었네 넘어가. 근데 나는 이거 전날 어떻게 했어? 찍었어. 그럼 넘어가겠지. 그럼 이 유형 틀리고 내 얘기가 틀리지 않잖아. 왜 찍어? 뭐가 두려운데? 눈 딱 감고 이거 한번 쳐먹지 그러는 거 내버려둬. 풀지 마. 욕먹는 게 두려워? 틀려야지 모르면. 그래야 교정을 보고 수정을 보고 보완을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내가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숨기고 어쩌다 보니 맞았어. 그럼 그 문제는 죽는 거야. 안 그래?